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세국어의 특징, 문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다른 지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문법에 그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민정음 서문, 그 다음에 소학원의 용비어 청가 이런 종류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는 국어가 국정교과서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영어라든지 이런 다른 과목이 선택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한동안 국정교과서로 있었거든요. 고1 문법 같은 고1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훈민정음 서문이 있었고요. 소학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명일기라고 있거든요. 의유당 남씨가 이제 지었던 동명일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다뤄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작품들이 검정고시에서 주된 작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는 합격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앞서 중세국어의 특징해서 문법, 잘 나오는 문법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큼직큼직한 걸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번에는 소학원의 지문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올려드렸던 중세국어의 특징, 문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혹은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혹은 안 보셨던 분은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 또 중세국어의 문법 특징을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니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소학원에서 나온 거예요. 16세기의 작품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제라고 해야겠네요. 요거는요. 공자제가 아니라 공제네요. 공자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님. 요거 아래아죠? 그래서 아래아는 아나, 으나, 이로 발음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에다가 이라는 말이 합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공자님이 증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증자에게, 이거 다려는 에게겠죠. 증자에게 가라사대, 닐러 가라사대. 혹시 이제 기독교 종교분들은 예전에 요즘에는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로 읽으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옛날 말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가라사대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공자 다음에 이가 나왔어요. 이거는 주격조사에 해당합니다. 주격조사에 해당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주격조사는 이나 가로 됩니다. 받침이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나 가로 되는데요. 이 주격조사가 중세국어에는 가라는 말이 아직 안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이라는 말만 쓸 때예요. 그러면 와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좋다 하겠지만 이 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가 되고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가 되고요. 이응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모음 또는 이모음 계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아래아죠. 아래아는 뭐예요? 네, 이거는 바로 모음의 기본 모음이 천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천지인의 원리로 아래아가 여기 있었죠. 이거는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에는 이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한테는 이가 붙었죠. 모음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네, 맞죠.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중세 국어의 문법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예문으로는 부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이렇게 붙여줘서 붙여가가 붙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자님의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뭔가 얼굴과 그 다음에 형태 머리털과 살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는 잘 나오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얼굴은요. 요즘에는 얼굴 페이스만을 얘기하는데요. 예전엔 중세국어에서는요. 모습 전체, 형체 전체를 얘기합니다. 의미가 축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살은요. 부모께 받자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시옷 기억이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말 현대국어에서는요. 뭐예요? 똑같은 자음, 쌍자음이라고 했죠. 꾸, 뚜, 빵, 싸, 짱 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자음이 와글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쌍자음이라 해서 하나의 음문으로 보거든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음을 옆으로 썼다 해서 병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학 시간에요. 그래서 뭐 건전지를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러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옆으로 쓰는 거를 병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음이 다르죠. 그래서 하병병서라고 하는데요. 이 하병병서 중에서 뭐예요? 단어의 맨 앞에 오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래요. 자음이 우글우글 군집을 이루었네요. 우글우글 이루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단어의 머리 두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중세 국어의 특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검정고시에서는 굵직굵직하게 나올 만한 문법을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줄만 알면 웬만하면 다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풀려고 다 문법을 다 알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수능 국어 문제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올 만한 문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 가볼게요. 감히 어떻게 해요? 헐워 헐게해서 상해 오디 상하게 함이 상하게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숨이요 라고 했습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단발령 내렸을 때 수많은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왜요? 머리칼도 부모님께 어떻게 돼요? 받은 것인데 어떻게 그 머리카락을 자르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유교적 윤리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해서. 자, 몸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요, 입신. 몸을 세웠다는 거는 입신양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출세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출세를 하면 여러분 지금도 수능 만점, 검정고시 만점, 검정고시는 만점이 많은데 뭐 최고령자, 최소연소자, 최연소자 이런 식으로 최연소자 나오면 뭐예요? 신문에 이렇게 이렇게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뭐예요? 이름을 알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름이 말합니다. 이름을 후세에 어떻게 해요? 베퍼서 그냥 이제 알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이름을 제가 중세국어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어적기를 얘기했습니다. 이어적기는 무엇이냐면요, 적을 때 마치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해서 이거를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적지만 중개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이제 더 예를 들어보자면, 훈민지금 서면에서 사람을 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놈이를 어떻게 해요? 이어적기라면 이렇게 적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울까요? 일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이어적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어적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홈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어적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요게 바로 답이겠네요.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뭐죠? 교재라든지 가지고 있는 교재 같은 거 보시면 끊어적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4번 리을 볼게요. 부모를 현적해 함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현저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겠죠. 드러내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어떻게 해요? 이심양명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네요. 효도의 시작은 좀 쉬운데 마침은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요즘에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요즘에는 받침 뒤에는 을을, 그 다음에 받침이 없으면 르를 씁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여기에 하나를 더 써요. 여기는 아를 쓰고요, 여기는 라를 더 써요. 총 4가지가 됩니다. 현대국어에는 2가지인데 중세국어에는 4가지가 됩니다. 물론 요거는 받침이 있을 때, 요거는 받침이 없을 때 쓰는데요. 이거 2개의 차이는 바로 앞에가 모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모음의 얘 같은 경우에 좀 발음이 이렇게 가볍고 맑고 밝고 그러잖아요. 또 물론 야, 요,
아래야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성모음이라고 합니다. 양성모음. 우리도 뭐 사람이 양지에 산다, 음지에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지에 산다는 거는 좀 밝은 사람 같지 않아요? 음지에 산다 그러면 왠지 범죄 저질렀을 것 같은 막 이런 말로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조폭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양성모음. 그러면 어떻게 유 이런 거는 조금 무거운 모음이잖아요. 이런 거는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에서 부 뭐라고 했어요? 부, 모 끝에 있는 이제 모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 모 가볍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오, 오 네, 양성 모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받침이 없으니까 요거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양성 모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다?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표기되었다. 네, 맞네요.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모음 조화만 하나만 더 플러스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루어졌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른 작품에서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기존 영상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기존 영상을 다시 복습을 하시면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제가 문법 영상 바로 전 영상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